입이 넓게 나오고 간보도 굵어지고, 이건 뭐 제가 마지막에 뽑아내려고 못 뽑아내요. 저는 경상남도 함양군 서장면에서 딸기 육묘를 하고 있는 이상우입니다. 지금 4년 차인데 동수는 8동이 있습니다. 한 2,000평 정도 가량 될 것 같습니다. 육묘는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계속 꾸준하게 잘 나오고 계신가요? 더 시간이 지나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병이 없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가 어제 약을 쳐서 그런데 이 까만 게 이런 게 아니고 이리 됩니다. 이런 색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보다 진하게 나와야 된다. 우리 이파리가 통통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쪽이파리가 통통하게 나오면은 빨리 크거든요. 지금은 계속 내가 1년만 쓰고 휴바스 거를 계속 썼는데 2년째 썼는데 차이점은 그것 같아요. 모종이 잘 커. 또 비료 타기도 굉장히 수월해요. 30분이면 끝나요. 녹는 것도 잘 녹고, 그전에는 저는 일반 양액을 안 샀습니다. 막 그람수 따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 회사를 한번 썼는데 가루가 나고 달량. 그러다 보니까 양액이 막히고, 그래서 제가 휴바스 그 박사님한테 내가 전화해서 작년부터 내가 썼는데 잔량이 깨끗하니까 점점 막힐 일이 없잖아요. 농협에서 단비료를 써가지고 네. 하는데, 그분들 지금 생육 상태랑 사장님 거랑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어떤 차별점이? 능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능느 나오는 차이가 쉽게 따지면은 저희들은 요만하게 나오면은 지금 난 단비 나오는 요만하게 나오는 이만큼 차이 납니다. 대략 그냥 한 2배 정도? 네. 뿌리하고 잎을 보고 제한을 삽니다. 간부는 크면 좋겠죠, 그죠? 사장님 다른 데보다 조금 일찍 하시는구나. 아, 왜 그러냐면은 시내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온도 차이가. 예. 네. 그래가지고 조금 같은 날짜에 심어도 뿌리 하착되는 게 늦어요. 한 10일 정도 늦더라고. 실질적으로 사장님께서 뿌리가 활짝되고 나면 양액을 주는 것보다 심고 적은 묽은 농도에서 아, 약하게. 약하게 주면 오히려 뿌리 발달이 훨씬 빨라요. 아, 그래요? 오히려 나무가 더 튼튼해져요. 네, 보니까 이제 밸런스 MGS, 울트라솔, 미량 요소 이렇게 넣으셨네요. 아, 네. 아, 그리고 액상철까지. 일반 양액하고 잎 자체가 틀립니다. 잎이 넓게 나오고 간보도 굵어지고, 이건 뭐 제가 마지막에 뽑아내려고 못 뽑아내요. 지금 현재는 딸기 하우스 동이 한 곳에 몰려 있지 않으면, 이 떨어져 있으면, 이 사장님 말씀대로 양액을 탈 때 보통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해야, 네,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투자를 해야 이게 양액을 탈 수 있으니까 그게 힘드니까 이제 맞춤형 비료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하는 사람이 몇 가구 있습니다. 지금 네네. 차츰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분들도 써보니까 자기네들이 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써보니까 나으니까 하는 거지, 안 나으면은 안 하거든요. 맞아요. 함양에서 딸기 육묘를 하고 있는 이상우 사장님 농장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컨설팅 해가지고 저희 휴바스 맞춤형 비료를 소개시켜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는 농장인데, A통의 양액에 타는 부분은 칼마그라는 25kg짜리 한 포, 그리고 렉신이라는 액상철 1kg를 타시고, 그리고 B통은 울트라솔 더 K라는 제품 25kg 한 포, 그리고 밸런스 MGS 20kg 한 포, 그리고 미량요소인 하이포닉 1kg를 타가지고 재배를 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양액이 설정이 되고 나면 생육 초기에는 농장에서 쓰고 있는 농업용 용수 EC 대비 0.2를 높여서 공급을 하다가 생육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0.1씩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비료는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비료보다 순도나 그리고 용해도나 흡수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월등하여 실제로 써보시게 되면 일반 단비 대비해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생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어미모 생육이 마지막 5월달 정도 나온 건데 노화가 돼서 굵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굵게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시를 좀 많이 주거든요. 지금 지금 이시를 어느 정도? 1.2에. 아, 1.2. 네, 지금 이거 넣는 3번째 꽂고 나서부터 1.2로 주고 있어요.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이시를 얼마부터 시작? 0.7에. 0.7부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네. 이게 컨설팅 해줄 때 그 농장에서 쓰고 있는 농업용수가 0.5라고 그러면 네. 농업용수 이시가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여기서 플러스 0.2를 해서 그 단계부터 유지를 하다가 이제 생육이 조금 불량해지거나 네. 아니면 정상적으로 자라면 꼭 굳이 올릴 올릴 필요는 필요- 예. 없어서 유지를 하다가 런너가 나오기 시작하면 0.1씩 사항을 보고 올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처럼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좀 욕심 많으신 분들은 1.5까지도 올리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1.2 정도 하면 런너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1.2 이상이 넘어가면은 티번 현상이더라고요. 염류 때문에 물은 똑같이 주고 이시는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수분량이 떨어져가지고 칼슘을 흡수를 못해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되려 그러면 물도 더 자주 주셔야 돼요. 이시가 높아지면 물량은 좀 늘어나야 돼요. 해수가 늘어나요. 횟수가 늘어나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티분 현상이 일어났던 거는 언제 발생이 되냐면 강압성이 가장 활발한 시간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증산이 엄청 일어나요. 특히 온도가 30도 넘어가 버리면 얘네들이 미친 듯이 증산을 막 일으켜요. 근데 그때 수분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세포 형성을 똑바로 못 시켜요.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물량을 조금 늘리든지 아니면 이제 주기적으로 칼슘을 연면살포를 해서 보완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맞춤용 비료는 시간도 단축되지만은 잔량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잔량이 없고 써보니까 생육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생육도 괜찮고 간보도 굵어지고 뿌리 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생육도 뭐 영양제를 안 넣어도 생육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 제품을 선호합니다. 저는.